친구들하고 저녁에 술자리 갔어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땡땡이가 계속 핸드폰만 봐요. 고개 딱 숙이고 내 이야기 듣지도 않고 나 쳐다보지도 않고 내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네? 나 무시하나?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의심이 한 번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바라보는 풍경이 확 바뀝니다. 아시죠? 우리 팀장이든 뭐 그 술자리에서 친구든 그 사람 숨소리도 왠지 한숨 쉬는 것처럼 막 냉대하듯이 나한테 차갑게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 사람이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건 뭔가 날 째려보거나 아니면 되게 적대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날 비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카톡 했는데 답장 늦으면 뭔가 손절한 건가? 손절의 신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뭔가 딱 하나가 딱 걸리면 그 뒤로는 계속 뭔가 역시 내 느낌이 맞았어, 이런 생각을, 역시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만 자꾸 들게 만드는 것만 계속 보여요. 그쵸? 뭔지 아시죠? 요즘은 뭐 분위기가 더욱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예전처럼 그냥 덥석 가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라,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냐, 기분 상했냐, 나 안 볼 거냐 너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도 점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다가 나중에 진짜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진짜 그냥 우리가 걱정했던 상황이 일어나 버리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좀 이해하고 나면 받아들이는 거든 대처하는 거든 좀 쉬우실 겁니다. 훨씬 더 쉽고 부담 없으실 겁니다. 일단은 알아야겠죠. 늘 제가 주장하는 거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뭔 일이 벌어지는 건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 싸한 느낌, 그 딱 하나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이런 건가 하고 나면 그 뒤로 계속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네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계속 증거가 수집이 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뇌에는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망상활성계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쉽게 말하면 필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 자극을 다 받아들이면 아마 인간은 며칠 못 살 겁니다. 아마 뇌가 터져버릴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쏟아지는 정보나 자극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은연중에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그냥 지각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필터링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망상활성계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아마 심리학 수업 들어보신 분이나 뭐 책에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시끄러운 막 칵테일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서 있어도 누가 제 이름을 딱 말하면 저 멀리 있던 그 5명 그룹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다가 제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제 이름은 딱 들려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필터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자극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막 거기 들어오는 수십 명, 뭐 100명의 목소리가 계속 입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걸 떠올려보면, 아까 이야기한 걸 계속해보면 어떤 가설을 우리가 세우는 순간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은데 나한테 날 싫어하나?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가설을 세우는 순간 이제 이 망상활성계가 이걸 맞춰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가설이 맞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걸 뭐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고 뭐 선택적 인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나 여러분의 뭐 지각 능력이나 지능을 의심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마음 상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닐 때 A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뭐 이름만 들어보고 별 관심 없었어. 그럼 아무리 운전을 하고 막 출퇴근하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도 그 차가 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A라는 차를 내년에 모은 돈으로 A라는 차를 좀 사볼까? 그 차 괜찮나? 살까 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온 도로에 그 차만 보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많았나? 우리 동네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필터링이 우리가 세운 가설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어떤 마음이 끌리거나 눈이 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망상활성계가 필터링을 그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거고 지각되지도 않을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저 회사 다닐 때도 이게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좀 상사한테 크게 꾸지람을 들었거나 내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상사가 뭐 위에 가지고 깨졌든지 뭔 수가 있었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뭐 차갑게 할 수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뒤에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눈짓과 숨 쉬는 것조차 다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고 날 압박하는 것 같고 나한테 적대감을 풍기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고 상사니까 뭐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겁니다. 뭘 더 한 발짝 더 나가냐, 지금 그 지경까지 왔으면 다 나간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한 발짝 더 나간다는 데 있거든요. 진짜 안 좋은 건 지금부터예요. 역시 저 사람이 날 싫어했구나. 저 사람이, 저 팀장이 딱 그 나한테 표정 싹 굳더니 그 뒤부터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역시 내 느낌이 맞았어. 저 사람 나 싫어하네. 나한테 지금 삐졌네. 나 손절하나 보다 저 친구가. 아까 술자리 예를 들면 이렇게 확신하고 나면 우리 행동이 바뀌거든요. 왠지 좀 눈을 좀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냥 반갑게 다음날 인사해도 뭔가 평소보다 내가 덜 반갑게 되고 왜냐면 좀 겸연쩍고 무한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러니까 목소리도 좀 기어 들어가고 말도 평소보다 적게 하게 되고 대화도 좀 금방 끝나게 되고 좀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그 상대방도 그 변화를 느끼게 되거든요. 결국에 저 왜 저러지? 뭐 나한테 불만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 팀장도 점점 이제 어색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엔 결국 진짜로 우리가 걱정하던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 관계라는 게 상호적인 거니까.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그 가설이 사실과 달랐는데 내가 그 가설을 믿고 행동하면서 내가 짐작하고 예상했던 게 진짜로 실현돼 버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만든 가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느낌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근데 내가 뭔가 오타를 되게 심각한 걸 내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지역명을 틀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팀장이 뭐 사장 보고를 갔는데 사장 고향이 거기였어. 근데 내가 그 지명을 잘못 썼네. 그 사장도 밴댕이 소갈딱지. 사장이 막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팀장한테 지랄을 했어. 팀장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표정이 안 좋아. 씨, 나 얘 때문에 원래 뭐 그렇죠 뭐 저도 회사 다녔지만 그냥 회사 다니는 소시민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 포함해서 다들 밴댕이 소갈딱지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밴댕이 소갈딱지가 이제 아직 이 밴댕이 소갈딱지인 나한테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돼서 그럼 뭐 이런 상황이라 쳐요. 그러면 이제 내 느낌이 맞을 수도 있죠. 그 뒤에도 뭔가 계속 계속 꽁에 있는 거야 얘가. 밴댕이 소갈딱지가 이제 뭔가 굉장히 확장판이야. 그래가지고 며칠 지났는데도 꽁에 있어. 느낌이 세. 그러면 내 느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 느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느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설령 틀렸다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 실현되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증 편향이 아까 이야기한 뭔가 망상활성기의 그런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선택적으로 많은 자극들을 인지하고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건 개인의 특성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뭐 그런 보편적인 사람 중 한 명이다 알았다 이제. 그걸 알았어요. 뭐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는지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가서 묻는 겁니다. 가서 너 나한테 삐졌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삐죽대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겠지만 알아서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뭔가 많이 문명화되고 이제 그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소위 왜 옛날에 7, 80년대를 보면 낭만의 시대이자 야만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계속 고도화되어 오고 있고 이제 서로의 에티켓과 예의 이런 게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건 다 장단이지만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가가지고 막 주먹 다짐도 당연히 안 하지만 가가지고 막 뭐 이러 하면 아니 뭐 이렇게 하는 시대도 아니고 점점 이제 그런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내가 이마이마해서 내 마음이 이랬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솔직히 난 실수한 거 아니냐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 뭐 술 한잔하고 풀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사실 이미 많이 어색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했는데 무한만 당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나한테 토라졌고 그게 사실이고 내가 그런 거냐고 정중하게 물어도 이 요즘 시대의 그 밴댕이 소갈딱지들 진화를 해가지고 옛날하고 달라갖고 아닌데? 뭐? 내가 왜? 나 아닌데? 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안 주고 이제 넘어가는 속으로는 꽁에 있는데 어쨌든 손을 내민 건데 이제 뭔가 대인배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나 아닌데? 왜 그래? 약간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손 내밀었다가 이제 괜히 무안해지고 이제 그거 갖고 또 걔는 뭐 낄낄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제 상처만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용기를 내기가 원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 시대는 맞고 갔는데 무안만 당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못하고 한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거라는 데는 제가 볼 땐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방법은 너무 좀 이상론적인 거고, 내가 그렇게 그냥 부담 없이 가가지고 휙휙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냥 그럴 정도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겠죠, 그쵸?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제껴두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친절하게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우회적으로 그거랑 전혀 무관한 듯이 하면서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이렇게 뭔가를 더 이득을 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3자를 개입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런 처세, 인간관계를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루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개팅으로 치면 소개팅 나가서 뭐 TI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밈으로 농담을 하면 분위기가 좋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조금 더 지엽적이고 현실적인 거에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표면적인 거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될 놈들을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단 제가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덜 괴로운 거예요. 제 관심사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임상심리사로서 혹은 그냥 철학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 심리학적으로 그냥 제가 시선심리학 관련해서 정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쪼개서 계속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사람 일은 우리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좀 황당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 일은 지 일이에요. 그건 지 일이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요. 뻔한 얘기지만 심리상담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아마 구경하신 일은 없을 텐데, 근데 뭐 사실인 걸 어떡해.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그 설령 우리가 그냥 느꼈던 그 쎄한 느낌이 뭐 오해가 아니라 진짜였다 한들, 뭐 오해였으면 뭐 당연히 뭐 이겼을 것도 없지만 진짜였다 한들 그건 지 문제잖아요. 지 일이잖아요. 우리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적어도 나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되고 이래저래 하면 최소한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삐죽삐죽 대고 있으면 그냥 그건 지 문제예요. 뭐 우리가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여도 그거 어떻게 안 되는데, 그건 지 문제인 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내 할 바가 아니라니까. 알 바 놓은 거예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합 이야기 치료 이론에서는 그걸 이제 경계수용학이라는 별도의 하나의 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써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시선심리학 말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치료 기법, 스스로 이제 자기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재생 목록을 따로, 통합 이야기 치료 힌트에 대한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아마 영상을 올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단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어도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일이기도 하고, 애초에 불가항력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선을 넘어보려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거기도 해요. 그 사람 일이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지 일이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 일이고 당연히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를 떠나서,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영역이 그래 아닌 건 알겠어. 근데 그래도 뭔가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그한테 뭔가 하면 안 될 뭐 잘못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뭐 내가 못났지 뭐 이제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이미 이 재생목록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게 뭐 설령 우리가 굉장히 권위를 부여하고 존경을 하고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지위나 명예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르고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 얼마나 합리적이고 아니고, 얼마나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날 좀 옹호해주고, 내가 하는 말,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살아가면서 지키려는 원칙, 뭔가 날 이렇게 지지해주고 날 옹호해주고 나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곧 선이고, 그게 곧 도덕이고 윤리고 합리적인 거고 올바른 거지, 실제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나랑 반대되고 뭔가 날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좀 약간 헛짓한 것처럼 만들고 내가 약간 미련하거나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는 것들은 그냥 악이고 비윤리적인 거고 비도덕적인 거고 잘못된 거고 별로인 거고 저급한 거고 이런 겁니다. 그냥 모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절 포함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한테 삐졌어, 냉대를 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날 막말로 손절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나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저에는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제가 뭐 그들의 영역이고 뭐 내 알바가 아니고 맞고를 떠나서 일단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깔려있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 맞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누구나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런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각자는 각자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얼토당토 안 한 이유로 굉장히 유치하고 유아적인 욕구로 굉장히 위신도 높고 성숙할 것 같고 굉장히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커 보이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누군가를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어떤 반응이 뭐 우리가 맞게 가설을 세운 건지 아닌지 우리가 짐작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모르지만 설령 맞다 한들 우리 알바도 아닐 뿐더러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하는 게 막 그렇게 그럴만하고 합당하고 온당한 이유가 있을 거고 높은 타당성이 있을 거고 이렇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이거를 계속 머리에 박아 넣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남을 업신여기고 막 못나게 보란 게 아니에요. 이걸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원리원칙주의적인 거고 굉장히 완벽주의에 가깝고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확률이 높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만 그런 거에 틀어진 게 있으면 그런 인간들은 다 별로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다 그래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다 결점 있고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오묘하게 반대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대상관계 이론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굉장히 이상적이라 생각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되게 멋지고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되게 바보 같은 혹은 좀 되게 잘못돼 보이는 어떤 욕구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정을 떼버리거나 평가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지그시 그냥 웃으면서 애정을 유지한 채로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하고 아무튼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뭐 굉장히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해서 그런 거 아닐까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그들은 된장찌개 좋아하고 그냥 짜장면 짬뽕 좋아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그들 취향이 그런 겁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인간은 그냥 그런 존재, 저 포함해서. 제가 아닌데 막 지금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하나 더 명심할 건 안 죽어요. 그 누가 나한테 나쁜 평가를 내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안 죽는다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고민을 하고 막 내 짐작이 맞나 틀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예시를 든 걸 보면 알겠지만 남이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뭐 날 원망하고 이렇게 적대심을 가지고 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삶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배워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큰일 난다. 절대 적을 만들면 안 되고 절대 튀지 말고 네 생각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늘 그냥 숨죽이면서 참다가 환감맞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이 한반도 땅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뭐 얼마나 그렇게 어느 자리에서나 자유롭게 하면서 살겠어요. 늘 참고 아닌 척하고 눈치 보고 그냥 나도 그래 하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고개 끄덕임 하다가 환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 왔을 거고. 근데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뭐 20-30년만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집단, 조직, 무리에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좀 더 눈치 보는 어떤 노예의 입장이 아니라 눈치 보고 막 숨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우리 스스로의 존엄과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살아도 우리 생존에 문제가 없게 된 거의 최초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라서 우리가 배워오고 보아오고 들어온 것들이 과거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막 다 어깨 움츠리고 이렇게 입 딱 닫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눈 꿈뻑꿈뻑 이쁘게 뜨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들어온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변해버린 세상과 다르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나 부닥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편하게 사는 건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우리가 다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소질이 있어요. 누구나 그만의 고유한 특질과 질감과 어떤 결과,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막 한국 사람들 죄다 검은 옷 입고 다녀서 신기하다 하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그냥 나도 그냥 그 수많은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완전히 회색 빛깔로 무색무취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숨어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소위 엄청난 진짜 내가 재벌집 아들이라든가 어떤 귀족 신분에 가까운 어떤 상류층이 아닌 이상 내가 그런 걸 드러내면서 살 수 없다라고 배운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배운다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다고요. 우리가 삶에서 공허함을 걷어내고 없애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충만감과 행복감과 청량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큰 제약이 된다고요. 족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걸 늘 연불외듯이 외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특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까 예로 든 것처럼 갑자기 막 술자리에서 나 이야기하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막 딱 핸드폰만 내려다보면서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나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딱 그래요. 근데 상관없어요. 직장 상사 상관없습니다. 가족 상관없어요. 내 친한 친구 그룹의 누구 리더격인 사람 상관없습니다. 동창 누구 또 있을까? 우리 연구실 교수님? 미안한 이야기인데 대학원생인데 연구실 교수님이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게 참 기운 빠지는 걸 수는 아무튼 이거에 대해 이런 특수성에 대한 거는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학원생인데 교수님이면 지장이 있겠다.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아요. 안 죽는다고. 대학원생도 그거 좀 졸업 늦춰줘도 되고 그러면 괜찮아. 다 괜찮은 걸로 하죠. 다 괜찮은 걸로 해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3가지 정도를 잘 염두에 두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너무 불필요한 걸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자. 우리가 좀 윤택하고 평온하게 즐겁게 지내는 걸 방해하는 뭔가가 그런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이게 사람이 정신분석에서도 훈습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고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무섭거든요. 이 속도가 붙으면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겁니다. 뭔가 내가 그 팀장이나 그 술자리에서 친구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부정적으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짐작했던 게 그게 사실로 밝혀지든 아니든 나중에 설령 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내가 별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압박감 받아가면서 막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구나. 혹은 그거에 대해 걱정하고 막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네 내 인생에? 괜찮네 그냥? 이런 걸 조금씩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가속도가 더 붙을 거예요. 그럼 점점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를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좀 떠올려보면 한 10초면 되잖아요. 그쵸? 어디 써놓든가 핸드폰 메모에 써놓든가 아니면 이거 잠깐 열어서 다시 보시든지 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들을만 하셨으면 좋아요나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 조금 덜 재밌으셨으면 또 다른 건 재밌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